맨날 똑같은 일상, 좀 지겹지 않으세요? 이 일상을 뒤로 하고 저 넓은 바다로 나가서 자유랑 모험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뭐랄까 꿈 같은 삶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전 세계 어디든 항해할 수 있다면요? 한 곳에 묶여있지 않은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지 않나요? 바로 이 짜릿한 상상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의 여정이에요. 어떻게 9시부터 5시까지의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났는지,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첨단 해상주택은 어떤 모습인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9시부터 5시까지의 삶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직장인들을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 거친 바다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스웨이로 가족의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업 회계사 그리고 디자이너였거든요. 이 가족이 한 말에 정말 인상 깊어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대신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쌓는 데 투자하고 싶었어요. 와,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나요? 소유가 아니라 겸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꾼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어요? 맞아요, 바로 돈 문제. 바다 위에서의 경제학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분들의 수입원을 보면요, 딱 하나가 아니에요. 뭐랄까, 움직이는 1인 기업 같달까요? 윈 부부처럼 멋진 풍경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스웨이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잖아요. 회계사 경력을 살려서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마냥 자유롭고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보세요.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25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린대요. 겉으로 보이는 멋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의 진짜 재정적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지리적 차익거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은 미국 달러처럼 가치가 높은 통화로 벌면서 실제 생활은 물가가 훨씬 싼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생활비를 무려 75%나 줄일 수 있었대요. 이게 바로 재정적 자유를 가능하게 한 핵심 전략인 거죠. 좋습니다.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기술이죠. 이분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이 보트는요, 그냥 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하고 스마트해요.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상황에 따라서 4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거예요. 멀리 갈 때는 힘 좋은 디젤로, 조용한 항구에서는 소리 없는 전기로 움직이고요. 심지어 바람의 힘으로 항해할 때는 그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멈춰 있을 땐 스스로 발전기가 되어서 배터리를 채우죠. 정말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 아닌가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왜 좋은지 이 비교를 보면 딱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정박지에서 배를 한 5분만 살짝 옮겨야 해요. 그때마다 시끄러운 디젤 엔진을 켜고 예열하고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근데 전기 모터는 그냥 스위치만 켜면 바로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바다를 내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그들은 자신의 집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윈부부 같은 항해사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신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Sail for Sustainability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랄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 세계적인 약속 같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제시된 원칙들을 보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쓰레기 줄이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쓰고 또 바다의 진짜 주인인 해양 생물들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돈, 기술,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부유한 삶이란 게 과연 뭘까 하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 50, 60% 이게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바다 위의 삶이 무슨 억만장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꼭 번쩍번쩍한 새 보트가 아니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중고 보트를 잘 고르면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면 우리도 충분히 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과 고생 끝에 얻는 진짜 보상은 뭘까요? 돈? 명예? 아니요. 가로 이 문장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향상된 삶의 질.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고 있다는 그 짜릿한 통제감. 이게 바로 진짜 부가 아닐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장에 찍힌 숫자일까요? 아니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잊지 못할 경험과 시간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